안녕하세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구글 번역이라고 쓰시고 구글 번역 상단에 웹 및 게임 검색하세요 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에 구글 번역이라고 쓰시고 돋보기 눌러주시게 되면 구글 번역 저처럼 열기, 지난 시간에 설치되어 있으신 분들은 열기라고 뜰 거고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설치라고 뜨실 거예요. 예, 설치 누르셔서 구글 번역 설치해 주시고요. 시간이 된다면 올인원 번역기도 마찬가지세요. 만약에 이 부분에 올인원 번역기라고 해서 실은 구글 번역이 있으면 굳이 올인원 번역기 설치하실 필요는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인원 번역기 다국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똑똑 계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생님 시간 되실 때 이제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하셔도 되고요. 우선은 똑똑 계산기가 어떤 아이콘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부터 해드릴게요. 똑똑 계산기는 멀티 계산기가 아니라 아래에 있는 이 똑똑 계산기라고 해서 이 어플을 일상 모든 계산을 하나의 어플로 똑똑 계산기라고 있을 거예요. 이 어플을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네이버 지도는 아마 설치되신 분도 계실 거고 설치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설치해 주시면 되겠죠. 우선 저희 구글 번역 지난 시간에 1회차 시간에 이어서 구글 번역 한번 터치해서 열어줄게요. 구글 번역 터치해서 열어주시고요. 네, 열어주셨나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영어 번역을 했었죠.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영문책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사용법이 영어로 되어 있을 때 해석이 잘 안 될 경우에 카메라를 터치하셔서 즉시 번역이라는 것을 해보셨을 거예요. 지난 1회차 때 했던 내용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이 부분 있죠. 저희 위에 보시면 영어, 한국어로 되어 있는 이 부분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들은 이 왼쪽에 한국어로 되어 있을 거예요. 한국어, 영어 가운데 있는 이 화살표가 서로 위치를 바꿔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탭하여 텍스트 입력 아마 저희 첫 시간에 이 부분 터치해서 내가 쓰고 싶은 어떤 영작하고 싶은 글자를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하철 여기 어디 인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쓰자마자 바로 아래에 영작이 됩니다. 그리고 화살표를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주게 되면 지하철역이 어디인가요? 라고 제가 썼고요. 아래에 보시면 영문으로 나온다는 거 아마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이고요. 한국어 말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 영어라고 적혀있는 이 언어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삼각형을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최근 사용한 언어라고 해서 프랑스어, 일본어, 러시아 지금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영어이죠. 그죠? 근데 제가 프랑스어를 선택을 한다라고 했게 되면 지하철역이 어디인가요? 라는 한국어를 프랑스어로 지금 보시면 프랑스어를 저희가 잘 몰라서 여기 약간 영문은 메트로 스테이션하고 메트로는 알겠는데 여기 이츠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 발음을 내가 듣고 싶다 그럴 때는 프랑스어 옆에 스피커 그림을 터치하게 되면 발음을 들으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별은 내가 자주 사용하는 어떠한 단어나 어떠한 말들을 즐겨찾기 추가하는 부분이세요. 즐겨찾기 추가하는 부분인데 굳이 이 상태에서 즐겨찾기 추가하실 필요는 없고 아래에 보시면 이 표시는 복사하겠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문서를 작성하는데 프랑스어가 들어가요. 중간에. 근데 프랑스어를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복사 버튼 누르신 다음에 터치해 주시고요. 만약에
문서라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서 붙여넣기 해주시게 되면, 여기서 붙여넣기가 아니겠네요. 컴퓨터에서 하겠네요. 컴퓨터가 아니라 이 부분 복사 부분이세요. 복사를 하고 스마트폰 자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여기서는 아니네요. 그쵸? 복사 눌러서 내가 문자로 보낸다든가 또는 카카오톡으로 누구한테 보내겠다 그러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사예요. 근데 이 부분도 실은 카카오톡에서도 번역이 될 수 있는 번역할 수 있는 어떠한 작업이 있을 수 있으세요. 또는 키보드 자판, 키보드 어플을 하나 설치를 하게 되면 또 번역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복사 부분이고요. 어렵지 않게 저희가 영작이나 또는 다른 나라 언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어 외에 터치했을 때 모든 언어라고 해서 구글 번역이 조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100여 개의 언어들이 있다라는 거. 프랑스어, 일본어, 러시아어도 있고요. 아래 보시면 모든 언어라고 해서 엄청 많은 100여 개의 언어가 설치되어 있다라는 거. 내가 필요한 언어를 있으면 터치해 주시면 돼요. 오른쪽에 화살표는 다운로드 하겠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한 언어가 독일어다 그러면 독일어 오른쪽에 화살표 터치 하셔서 다운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번역 파일이 44MB 정도 되겠네요. 현재 저는 8.8GB의 용량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세요. 터치했을 때 내 핸드폰이 현재 몇 기가바이트 사용할 수 있고 이 언어는 몇 메가바이트 정도 사용하겠다라는 화면이 나오면 터치해서 다운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용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설치하시면 안 되겠죠. 방금 제가 독일어 터치 하셨어요. 독일어를 터치해 주시고 나면 다시 한국어 지하철역이 어디인가요가 독일어로 바뀐 부분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되셨죠? 그리고 마찬가지 상단에 대화라는 거는 이제 외국 사람하고 서로 대화할 때 그때 사용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었고요. X 한번 눌러볼게요. X 눌러서 이 부분 다시 다른 내용을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에 내용 입력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보면 볼펜처럼 생긴 그림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그쵸? 예, 볼펜. 이 부분은 터치하게 되면 여기에 쓰세요 라고 돼 있을 겁니다. 혹시 노트펜 같은 거 있죠? 스마트폰에 펜이 있으시면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펜이 있다면 키보드 자판이 아닌 펜으로 또는 펜이 없으신 분들은 손가락으로 여기에 쓰세요 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 이렇게 글씨를 써주시면 상단에 안녕이라는 글자 나올 거고요. 오늘도 하고 그러면 바로 오늘도 라는 글자가 나오겠죠. 행복. 전 글씨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세요. 그러니까 탭이 있으신 분들은 펜이 있으신 분들은 펜으로 쓰시면 되겠죠. 이 부분은 그냥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안녕 오늘도 행복하세요를 독일어로 확인하는 부분이었습니다. X 눌러주시고 자판 내가 탭해서 자판을 입력하시든 또는 연필을 눌러서 내가 펜으로 입력하시든 손가락으로 입력하시든 어떠한 번역이 되는 거고요. 또는요. 오른쪽에 보시면 마이크 그림이 있어요. 마이크는 말 그대로 내가 말을 해서 터치했을 때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그러면 바로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라는 글이 번역이 된다라는 거. 한국어가 독일어로 이해되시죠? 이 부분 어렵지 않게 우리 선생님들께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검색했던 단어들이 아래 목록에 쭉 나열이 됩니다. 그쵸? 아래 보시면 아래 목록이 쭉 나열이 되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는 카메라 터치했을 때 다시 되돌리기 가볼게요. 만약에 내 주변에 어떠한 영어라든가 또는 독일어라든가 일본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영문, 만약에 영자 신문 같은 거 또는 내가 선물을 받았는데 사용법이 영어로 되어 있어요. 해석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우선 독일어를 영어로 바꿔주시고, 그쵸? 네, 영어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영어 카메라를 터치하신 다음에 영어 있는 부분을 갖다가 올려놓으시면 돼요. 또는 반대로 만약에 외국분들이 우리나라 책을 읽다가 예를 들어 번역이 잘 안 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카메라를 터치하셔서,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국어가 똑같아요. 카메라 터치를 하게 되면 지금 이 상태에서 즉시 번역이라고 돼 있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한국어로 되어 있는 설명서예요. 설명서를 영어로 지금 번역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스캔하기 잠깐 한번 볼게요. 일시정지 눌러볼게요. 스캔하기를 딱 눌러볼게요. 우선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거는 심박수 측정 시 주의사항이라는 어떤 사용 설명서, 한글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지금 위에 보시면 상단에 한국어가 영어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사용 설명서가 영어로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는 이 부분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한국어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즉시 번역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한국어가 바로 이렇게 영문으로 번역이 된다라는 거, 이 부분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지난 시간에 아마 이 부분을 알려드렸을 거예요. 되돌리기 갈게요. 어렵지 않은 부분이었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알려드릴 거는 지금까지 저희가 검색했던 번역했던 부분들이, 검색어들이 아래쪽에 이렇게 쭉 나열이 됩니다. 내가 자주 사용한다 그러면 그냥 두셔도 되지만, 나는 이 검색됐던 이 번역들을요, 나는 지우고 싶어요. 그러실 때는 왼쪽 새 메뉴 있죠? 3선을 터치해 주시고요. 설정으로 한번 오세요. 설정으로 오시게 되면 아래에 다른 거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기록 지우기라는 게 있을 겁니다. 기록 지우기를 터치해 주시게 되면 지금까지 번역됐던 부분, 아래에 기록되어 있던 번역 내용들이 모두 지워집니다. 얘 눌러주면 싹 지워지는 거고요. 나는 내가 자주 사용하는 글이 있다 그러면 별을 눌러주시면 돼요. 별은 즐겨찾기예요. 자주 사용하는 번역은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예 눌러줄게요. 예 눌러주시게 되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다시 화살표 앞으로 갔을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쵸? 이 부분에 검색했던 번역들은 무조건 이 아래에 출력이 되고요. 나는 이 부분이 좀 지저분하다 싶으시면 3선을 누르셔서 설정에 오신 다음에 설정에서 기록 지우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구글 번역 사용하는 부분이었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세요. 구글 번역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활용하는 부분이니까 이 어플은 삭제하지 마시고 그냥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글 번역 나올게요. 되돌리기 하시고요. 저희가 또 번역 앱 중에 방금 전에 제 구글 번역 외에 올인원 번역기 혹시 설치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올인원 번역기를 설치하신 분들은 홈 버튼 눌러서 찾아도 되고요. 또는 저처럼 플레이스토어에서 올인원 번역기가 바로 검색이 된다 그러면 열기 해주셔도 되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나는 홈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면 어디엔가가 올인원 번역기가 있을 거예요. 홈 화면에는 없네요. 웹스라는 창고로 가시면 올인원 번역기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응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응, 올인원 번역기를 찾아서 터치 또는 길게 눌러서 홈화면으로 가져오셔도 되고요. 한번 길게 눌러서 홈화면으로 가져올게요. 그리고 아까 저희 구글 번역도 있었죠? 구글 번역인데 번역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비읍이에요. 길게 눌러서 홈화면으로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어플을 많이 설치해서 홈화면에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 홈화면이 웹 아이콘으로 좀 많아질 겁니다. 그럴 때는 지금 화면에 보시면 하단에 제 웹활용이라고 보이시나요? 이 부분, 웹활용이라고 보이시는 이 부분 보면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어플들을 한 곳에 하나의 방에다가 모아두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종의 폴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웹과 웹의 올인원 번역기와 번역 있죠. 또 저희가 또 똑똑 계산기라는 이 앱도 설치를 해서 같이 한 공간에 모아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은 올인원 번역기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올인원 번역기, 번역, 똑똑 계산기를 한 공간 안에 이렇게 모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올인원 번역기 터치 해주시고요. 올인원 번역기 터치하시게 되면 아마 저처럼 올인원 번역기라고 해서 한국어, 영어, 구글 번역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아래에 보시면 한국어, 영어,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프랑스어가 따로 있지 않을 거예요. 밑에 러시아어, 독일어도 마찬가지. 기본으로 영어 떠 있을 거고 중국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는 일본어가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삼선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세 줄. 스마트폰 앱을 열어서 보시게 되면 보통 메뉴는요. 세 줄이거나 또는 더보기 또는 편집 또는 점점점 또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어플에는 메뉴가 이렇게 삼선으로 되어 있어요. 터치 해주시게 되면 언어 선택이라고 있어요. 언어 선택을 한번 터치해 볼게요. 언어 선택을 터치 해주시게 되면 언어 선택이라고 해서 다양한 언어들이 쭉 약간 구글 번역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구글 번역하고 좀 차이점은 뭐냐면 구글 번역은 내가 하나의 언어만 먼저 선택해서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올인원 번역기는 말 그대로 올인원이에요. 한꺼번에 한국어를 입력을 하게 되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까지 한꺼번에 번역이 된다라는 거. 또는 아래 보니까 일본어도 있네요. 일본어 별을 딱 누르면 일본어도 번역이 되는 거고 밑에 중국어 번체가 있어요. 별을 터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최대, 지금 쏘리라고 돼 있네. 최대 6개까지만 선택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나는 러시아어가 굳이 있을 필요 없다 그러면 러시아어를 별을 한번 눌러주시면 러시아어가 선택된 부분에서 사라진다라는 거는 내가 번역하고 싶은 언어에서 그냥 밑으로 내려 번역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러시아를 선택하시면 또 되세요. 오른쪽에 보면 별 그림이 있어요. 내가 번역하고 싶은 언어를 별을 터치해 주시면 돼요. 최대 몇 개? 6개까지만. 6개까지만. 한국어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쵸? 만약에 나는 중국어 간체 번체 만약에 간체가 필요하다 그러면 터치. 그러면 총 한국어까지 6개가 됩니다. 그쵸? 화살표를 한번 눌러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한국어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오늘은 번역 앱 번역
외국어 번역 수업입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되셨나요? 오늘은 외국어 번역 수업입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 오른쪽에 보시면 A 적혀있는 이 부분 있나요? 이 터치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오늘은 외국어 번역 수업입니다 라고 되었을 때 밑에 바로 이 한국어가 아래쪽에 영어로 나오고요. 밑에 보시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까지 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 부분 발음을 내가 듣고 싶다 그럴 때는 바로 옆에 플레이 버튼 삼각형 있죠?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발음을 들으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소리를 껐기 때문에 소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소리를 Today is a foreign language translation class. 들리시죠? 다시 한번 1번으로 봐볼게요. 今日は外国語の翻訳の授業です。 중국어는 今天是一门外语翻译课。Aujourd'hui, c'est un cours de traduction en langue étrangère. 번역이 바로 되면서 발음도 들을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 우리 선생님들께서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실은 많이 유용한 어플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분이 한 분이 그럼 외국에 이제 같이 세를 주셨나봐요. 외국분한테. 근데 외국분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발음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번역도 했고요. 구글 번역도 알려드렸고 이 올인원 번역기도 알려드렸어요. 네, 이 부분 확인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어플입니다. 구글 번역 이해되셨다면 올인원 번역기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어플이세요. 이해되시나요? 3선 누르셔서 그리고 번역 순서라는 거는 이 위에 한국어는 항상 위에 있고요. 영어가 우선 일본어, 중국어 나는 독일어를 좀 배우고 싶다 그러면 독일어를 먼저 위로 올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길게 눌러서 끌어줘.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프랑스어 이 부분에 갖다 놓고 끌어다 올려주시면 번역 순서예요. 나는 영어는 영어를 항상 위에 또는 영어를 맨 아래 또는 중간에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번역 순서 부분입니다. 올인원 번역기 활용 많이 하셔도 되시고요. 구글 번역 굳이 두 개가 필요할까요? 두 개 필요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나는 구글 번역만 필요하다 그러면 구글 번역만 놔두시고 올인원 번역기 삭제 제거해도 되고요. 둘 다 괜찮으시면 둘 다 대신 번역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번역하는 언어 있죠? 언어를 다운로드 하는 부분이라 아마 용량을 조금 차지할 것 같습니다. 디바이스, 내 스마트폰 공간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확인하셔서 내가 원하는 그냥 나는 디바이스 공간이 즉 스마트폰 공간이 어느 정도 많이 남아 있다 그러면 두 개의 어플을 사용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시면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예. 올인원 번역기는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드리고요. 번역기 종료하겠습니다. 예 누를게요. 그리고 지금 제거하지는 마시고요. 저희 여기까지 설명해드리고요. 이번 시간에는 또 저희가 똑똑 계산기 아까 제가 설치하시라 그랬었죠. 예, 똑똑 계산기를 설치하신 분들은 마찬가지 홈화면에 똑똑 계산기를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저희 웹스 창고에 오시면 웹스 창고 웹스라는 서랍 아래 바둑판 모양 있을 거예요. 터치하셨을 때 똑똑 계산기가 아마 화면에 보이시는 분들 똑똑 계산기를 길게 눌러서 홈화면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홈화면으로 가져오는데 앞으로 저희가 어플을 계속 많이 사용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저희가 다운받아서 설치하게 되면 거의 그 설치된 어플들은요. 웹스라는 서랍에 저장이 됩니다. 홈화면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요. 홈화면 자동 저장될 수도 있고 그런데 홈화면에 가져오게 되면 너무 많으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어플들, 즉 웹활용, 이번 달에 사용하는 어플들은요, 웹활용이라는 폴더 하나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다 넣어 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 제 화면에 보이는 이 부분처럼 저는 미리 웹활용이라는 폴더 방을 하나 만들어서 이 웹활용을 터치하게 되면 저희가 수업할 어플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 방에다가 넣어 놨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저처럼 이렇게 폴더 하나를 만들어 보실 거예요. 폴더 만드실 때는 아마 스마트폰 기초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을 텐데, 웹과 웹을 스마트폰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올인원 번역기와 번역이 한 화면에 있어야 돼요. 뭐 다른 옆에 오른쪽 방에 화면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 화면에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으면 가져오면 되거든요. 서로 올인원 번역기와 번역 똑똑 계산기를 하나의 방에다가 넣어 보도록 할게요. 넣을 때는 우선 첫 번째 방법으로는 여러 번 반복 중에 웹과 웹을 서로 겹치면 돼요. 웹과 웹을 서로 겹치세요. 어떻게 겹쳐요? 올인원 번역기든 구글 번역기든 둘 중에 하나를 길게 눌러요. 그리고 올인원 번역기에 가서 이렇게 겹치세요. 겹쳐서 손을 딱 놓으세요. 놓게 되면 폴더 이름 입력이라는 화면이 뜰 거예요. 그 윗부분에 터치해서 저희 웹활용이라고 쓸게요. 웹활용 확인 완료 누를게요. 그리고 바깥에서 터치. 저희가 컴퓨터하고 스마트폰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컴퓨터에서는 같은 장소에 같은 이름의 폴더를 만들 수가 없는데, 스마트폰은 같은 장소에 같은 이름의 폴더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어떻게 확인됐어요? 여기 웹활용이라고 제가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선은 만들어 놓고 나는 이 안에 만약에 해놓고 똑같은 팔이 있다. 그러면 이름 변경해도 되고 또는 똑같이 놔두셔도 돼요. 웹활용 1, 2, 3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똑똑 계산기를 웹활용 폴더 안으로 가져가면 돼요. 길게 눌러서 끌고 가세요. 어디로? 웹활용 폴더로 가져가려 했더니 도망가네요. 이거 잘 가져가시면 돼요. 길게 눌러서 살짝, 그리고 손을 딱 놓아주세요. 그러면 웹활용 폴더에 똑똑 계산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제가 웹활용이 같은 화면에 똑같은 폴더가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라고 그랬었죠. 이름을 웹활용 1, 2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웹활용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에 터치하셔서 숫자 1 또는 숫자 2 이렇게 적어 주셔도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팔레트 그림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터치하게 되면 폴더 색상을 내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이렇게 다시 되돌리기 가면 이렇게 파랑 초록색으로 흰색인데, 그쵸?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폴더를 만들 수가 있고요. 또는 또 하나의 방법은 폴더 만들기. 예를 들어서 웹과 웹을 만들어진 폴더 안에 있는 부분을 다시 웹활용을 터치해서 폴더 안에 있는 웹을 다시 밖으로 끄집어낼 때는, 밖으로 뺄 때는요 똑같습니다. 길게 눌러서 밖으로 끌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폴더 안에서 빠져나옵니다. 나는 웹과 웹을 서로 길게 눌러서 겹치려고 했더니 자꾸 얘가 도망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갖다 놔도 이렇게 겹쳐지지 않고 이렇게 도망가는 어플이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마다.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지금 제가 이 부분은 잘 갖다 놓으면 겹치는데 잘못 놓으면 이렇게 도망간다고요. 그쵸? 옆으로 벽에다 놔서 그래. 모서리 쪽에 나타놓게 되면, 벽면 쪽에 갖다 놓게 되면 자꾸 도망가고요. 가운데로 가야 돼요. 가운데.
근데 가운데로 갖다 놨는데도 도망간다. 그럴 때는 상단 있죠. 내가 길게 눌렀을 때 요 상단에 또는 하단에 새 폴더라는 글자가 있을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상단에 새 폴더라고 적혀 있으면 새 폴더로 끌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폴더가 새롭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새 폴더 만들어진 폴더 이름을 웹활용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 부분 우리 선생님들께서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네, 저희는 폴더 만드는 부분이었어요. 폴더 만들어서 나중에 필요 없다. 그러면 폴더를 길게 눌러요. 그 폴더 삭제를 눌러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폴더 삭제를 누르면 이 안에 있는 웹도 같이 사라집니다. 완전히 삭제되는 게 아니라 화면상에서만 없어지는 거고, 폴더 삭제했다고 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웹이 지워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네. 다시 이 어플을 길게 눌러서 웹활용으로 끌고 갈게요. 그리고 저희는 똑똑 계산기 터치 해주세요. 똑똑 계산기 터치. 똑똑 계산기 터치하시게 되면 일반 계산기가 처음에는 뜰 거예요. 일반 계산기 저희가 기본 앱 중에 계산기라는 앱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 웹하고 똑같아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뭐 퍼센트 해주시면 돼요. 이 부분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넘어갈 거예요. 계산하는 부분이라. 그런데 위에 보시면 왼쪽 상단에 보시면 3선 3줄 메뉴 보이실 거예요. 3줄 메뉴 터치 해주시게 되면 일반 계산기, 자주 쓰는 계산기, 모든 계산기 스와이프 위로 한번 쭉 올려볼게요. 자주 쓰는 계산기 총 5개가 있고 모든 계산기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다 사용하지는 못하고요. 몇 개만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율 계산기라고 있어요. 그쵸? 다시 일반 계산기가 있고, 일반 계산기는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기본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이고요. 똑같아요. 3선을 누르셔서 환율 계산기, 환율 계산기를 눌러주게 되면 12월 7일이면 오늘 오전 1시 56분 새벽인 것 같아요. 그쵸? 1시 기준으로 해서 기준 환율이 거의 똑같습니다. 미국 달러, 대한민국 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쵸? 미국 달러,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현재 내가 한 300달러 갖고 있어요. 근데 300달러를 우리나라 원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여기에 보면 나오죠. 한번 300이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300달러를 입력했더니 325,161원 정도. 근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시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내가 원으로 미국 달러로 환전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요 키보드 좌판 아래에 보시면 위아래 화살표 보이시죠? 아까 구글 번역하고도 같은 부분이죠. 서로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대한민국 300원 했더니 0.28이라고 적혀 있네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55만원을 환전을 해야 돼요. 55만원을 환전하게 되면 507.44달러가 되네. 500에서 7달러. 500달러하고 7달러 정도 되네요. 그쵸? 확인되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미국 달러뿐만 아니라 이 부분, 미국 달러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을 터치 한번 해주세요. 터치하게 되면 여러 나라의 원화 표시가 나옵니다. 그쵸? 쭉 나오고요. 저희가 천천히 위로 올려서 유로, 예를 들어서 유럽 연합 유로라는 거 있어요. 그쵸? 유로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55만원을 유로로 환전하게 되면 418유로, 418.58유로가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요즘은 이제 여행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근데 몇 년 전에 유럽 여행을 갔다 오셨는데
뭐 정리하다 보니까 유로가 남아있던 유로가 있어요. 그런 분들 꽤 계실 거예요. 정리하다 보니까 환전을 하지 않고 다 쓰지 않고 이렇게 남아있는 유로 또는 달러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가끔가다 보면 검색하다 집 정리하다 보면 이렇게 달러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어디다 이렇게 보관했다가 나중에 쓰려고. 유로도 마찬가지. 이게 우리는 지금 현재 얼마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 똑같습니다. 몇 년 전에 유럽 여행 갔다 오셨다가 남은 돈을 환전하지 않고 다 갖고 있었어요. 나중에 정리하다 보니까 있네요. 한 250유로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럼 얼마예요? 32만 8,495원 정도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또 유럽 여행 갈 때 쓰겠다 그러면 보관하셔도 되고, 당장 원화로 바꾸겠다 그러면 은행 가셔서 환전하시면 되겠죠. 바꿔주시면 되겠죠. 또는 저축해 주셔도 되고. 확인되셨나요? 터치했을 때 유로뿐만 아니라 위로 천천히 일본 엔 또는 위안도 있고요. 뭐 체코 코로나 체코 코로나라고 돼 있네요. 예, 그리고 밑에 천천히 올려서 보시면 여러 가지 원화 표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 필리핀 페소, 그쵸? 저희가 여행을 베트남을 또 자주 가신 분들 꽤 계실 거예요. 그쵸? 혹시 베트남 동이거든요. 동을 선택을 했을 때 한전 우리나라 돈으로 만약에 22만원을 동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4,400동 469만 5,045동이 되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환율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3선을 눌러 볼게요. 단위 계산기가 있어요. 단위 계산. 단위 계산기는 제곱미터 평. 예를 들어서 이제는 이제 제곱미터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집 보면 평수로 따졌잖아요. 근데 제곱미터로 하기에는 이게 몇 평이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예를 들어서 132제곱미터는 30.93평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제곱미터, 이거는 단위 계산할 때 넓이 얘기하는 부분이고, 제곱미터 이 부분을 터치했을 때 넓이 부분이 있고요. 좀 올려서 부피도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올라가서 보시면 시간, 온도, 그쵸? 저희가 보통 온도를 섭씨 온도를 화씨로 바꾸고 싶다. 섭씨 36.5도 기본 체온이죠. 36.5도를 화씨로 바꾸게 되면 97.7도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다시 단위 변환기예요. 이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면 되겠죠. 여러 가지 일률, 여기에 보시면 에너지 단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압력 단위도 있고, 여러 가지 속도 단위도 있고, 연비 단위도 있습니다. 데이터 단위, 그쵸? 이 부분 우리 선생님들께서 단위 전환, 단위 변환기 이용해서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저희가 할인 계산기 잠깐 한번 볼게요. 할인 계산기, 저희가 마트에 가시게 되면 이렇게 묶어서 파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묶어서 예를 들어서 원래 가격이 얼마 되는 거, 할인 계산기 한번 볼게요. 원래 묶어서 파는 것도 있고요. 그거는 그거하고도 할인 계산기가 단위 대출 계산기, 단가 계산기겠네요. 예. 할인 계산기는 원래 가격에서 몇 퍼센트 할인할 때 계산이 금방 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계산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58,900원짜리가 15% 할인한대요. 15% 그러면 여기서 10%와서 5% 빼면 되긴 하는데, 할인된 가격, 할인된 가격, 예를 들어서 할인된 가격이 얼마다 그러면 몇 퍼센트가 할인 퍼센트가 나올 거고, 예를 들어서 12% 할인한대요. 그러면 최종 가격이 나올 거고, 할인된 가격이 7,068원이 된다라는 거. 이 부분 우리 선생님들께서 확인해 주시고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지워볼게요. 할인된 가격이 38,000원, 38,600원이에요.
몇 퍼센트 할인했대요? 21%, 20% 할인했대요. 할인된 가격이 83,600. 거꾸로 입력했더니 19만 3천원짜리가 이렇게 되네요. 154,400원으로 나오네요. 그쵸? 네, 이 부분 우리 선생님들께서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잠깐만요. 이 부분 좀 내려놓을게요. 네, 그리고 할인된 가격입니다. 다시 3선을 누르셔서 할인 계산기고 저희 천천히 위로 올리셔서 보시면 날짜 계산기 한번 볼까요? 날짜 계산기. 날짜 계산기는 아니고 음력 계산기. 음력 날짜 계산기라는 게 있습니다. 음력 날짜 계산기. 이 부분도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도 활용하시더라고요. 새 3선을 누르셔서 지금 저희가 똑똑 계산기 어플을 이용해서 일반 계산기, 환율, 단위 계산기, 할인 계산기까지 지금 한 번씩 확인했고요. 천천히 위로 올려서 보시게 되면 음력 날짜 계산기가 있어요. 음력 날짜 계산기. 요즘 아이들은 음력을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음력 날짜를 너무 잘 알아셔요.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음력 날짜 계산할 때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양력으로 오늘 12월 7일 오늘 양력으로 12월 7일은 음력으로 10월 23일이라 돼 있네요. 음력 2020년 10월 1 평달. 요거.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아이 생일이 만약에 90년 우리 가족분들 생일이 97년 예를 들어서 97년 오늘이 12월 며칠이 7일이죠. 97년 12월 7일생이에요. 양력으로. 그럼 음력이 언제인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97년 12월 7일 일요일이었네요. 그러면 음력으로 11월 8일이 됩니다. 그쵸? 11월 8일 평달이었네요. 네,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 나는 음력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음력 생일이실 때 음력 생일을 많이 세요. 요즘 아이들은 거의 양력이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음력으로 하는데 만약에 음력 몇 월 며칠 예를 들어 그 생년월일이 계실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음력으로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을 생일을 하는데 그러면 양력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1960년 생이세요. 예를 들어서 1960년 6월 1960년 6월이 윤달이 있었네요. 윤달이라고 가정했을 때 윤달 6월 12일생이에요.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1960년 윤달 나는 윤달 생일이에요.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확인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양력으로 8월 4일이 되네요. 음력 6월 12일 윤달입니다. 평달이 있고 윤달이 있죠. 예, 이 부분 우리 선생님들께서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8월 4일이 양력으로 뜨네요. 음력 날짜 계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똑 계산기를 이용해서 저희가 다양한 어떤 단위 계산이라든가 지금처럼 날짜 계산 부분 확인이 되실까요? 아마 이 부분은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냥 터치해서 확인만 하는 부분이라 우리 선생님들께서 확인 잘 해주시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예적금 계산기도 있네요. 예적금 계산기, 저축 종류, 이자, 지급 방법, 예치 금액 이 부분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요거는 그리고 위로 올려서 대출 계산기도 있고 여러 건강 계산기는 또 뭘까요? 건강 계산기 입력 키, 체중 키하고 체중, 나이, 성별 입력하면 체질량 지수와 기초 대사량 나이에 해당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예, 이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이 똑똑 계산기는요. 이 아래에 뭐가 자꾸 롯데캐피탈이라고 자꾸 뭐가 화면에 신용대출 이렇게 뜨네요. 광고입니다. 아래에 있는 이 부분 열기하지 마세요.
예, 혹시 또 이 부분에 저는 지금 자꾸 대출 광고가 이렇게 뜨는데 혹시 우리 선생님들께서 대출 광고 외에 컴퓨터 용량이 꽉 차 있습니다. 뭐 위험성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깜빡깜빡 거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터치하지 마세요. 광고입니다. 광고. 어플 설치해서 작업하라는 거니까 이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세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 부분 간혹가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깜빡깜빡 한다고. 이거는 광고니까 건들지 마세요. 건들지 마시고 그냥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선 누르셔서 다양한 계산기가 있어요. 그쵸? 학점 계산기도 있고 자동차 연비 계산기, 부가세 계산기도 있고 16진 변환기도 있고 대출 계산기. 한번 시간 되실 때마다 한번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터치해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똑똑 계산기였어요. 똑똑 계산기, 일반 계산기. 일반적으로 저희 많이 계산을 하죠. 일반 계산기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 똑똑 계산기 빠져나오도록 할게요. 되돌리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